많은 투자자분들이 원하시는 게 엔비디아 같은 걸 발굴해서 한 100배 올라 뭐 이런 걸 원하시겠지만 그 AI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건 이미 좀 지난 것 같고요. 다만 만약 그런 거를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데이터죠. 단기적으로 보면 AI 다음은 데이터입니다. 왜냐하면 지금 AI 초창기입니다. AI 초창기에는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. 굉장히 잘 나가던 기업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던 기업이 갑자기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게 초창기니까 그 안정성을 좀 버리시고요. 이걸 하면은 내가 뭐 장기적으로 뭘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.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.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이시안입니다. 많은 투자자분들이 원하시는 게 엔비디아 같은 걸 발굴해서 한 100배 올라 뭐 이런 걸 원하시겠지만 그 AI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건 이미 좀 지난 것 같고요. 다만 만약 그런 거를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데이터죠. 단기적으로 보면 AI 다음은 데이터입니다. 왜냐하면 AI를 가지고서 우리가 뭘 움직이는데 한 2, 3년 지나면 기술은 비슷비슷해져요. 게다가 요즘에 오픈소스다 보니까 여기서 개발한 기술을 바로 이제 좀 알려주고 하니까 2, 3년 있다간 비슷비슷한 기술이에요. 그러면 여기서 성능 차이는 데이터에서 나는 거거든요. 이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, 그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런 싸움이 되겠고요. 그리고 뭐 또 하나 뽑자면 클라우드 같은 경우 여러분 그 넷플릭스가 잘 될수록 뒤에서 웃고 있는 건 그 아마존 웹 서비스인 거 아시죠? 넷플릭스의 데이터를 AWS에 넣고서 AWS를 쓰거든요.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자체적으로 안 하고 AWS랑 같이 합니다.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잘 될수록 그만큼 이 데이터가 많은 거니까 그 클라우드 업체인 AW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출이 높은 거예요. 게다가 이런 경우는 여기서 쓰면 쓸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. 한번 공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. 이러다 보니까 이런 클라우드, 왜냐하면 AI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초연결이 되고 더 많은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도 물론 뜰 수밖에 없겠고요. 그리고 전력 회사라든가 이런 데들, 전력도 모자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뜰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걸 아예 넘어가지고 AI가 좀 지나면 그 다음 트렌드가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, 하나는 양자 컴퓨터죠. 이미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가 모락모락 피어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지금 어느 정도 개발이 됐지만 상업적이지 않다인 건데, 이 상업성을 언제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냐, 이거를 최장으로 보자면 20년이라고 얘기한 이 젠슨 왕 같은 경우가 최장이고요. 몇 년 안에 된다, 이미 되고 있다,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한 5년, 10년이라고 보면 AI 이후에는 또 이렇게 양자 컴퓨터로 가지 않을까, 딱 이어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. 이게 정말 비즈니스 관점으로는요, 휴머노이드를 팔 수밖에 없어요. 자, 왜냐하면 AI 업체들이 이제 장사를 시작했어요. 기술을 막 쌓은 다음에 장사를 시작했는데 뭘 팔 수 있을까요? 구독 모델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하는데 그게 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 나오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 나오니까 이게 자꾸 퍼져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드웨어를 파는 게 좋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파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결국 아이폰을 팔잖아요. 그런 식으로 그러면 팔만한 하드웨어가 뭐가 있지? 근데 이거를 가령 AI를 엿다 넣는다.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넣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AI 업체가 좋은 게 아니라 스마트폰 만들던 업체가 좋은 거잖아요. 이 AI 업체와 스마트폰 만들던 업체가 일치하지 않고요, 현재. 그러니까 이 AI를 만든 데는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는 AI 기기를 따로 만들겠다는 말도 한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스마트폰과 뭐가 다르지?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AI를 넣어가지고 실체를 가지고 그걸 움직이게 하는 하드웨어적인 거, 상품이 될 만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휴머노이드입니다. 그게 이제 차에 들어가면 자율주행차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잡고 있잖아요. 그럼 AI 업체가 지금 뒤늦게 들어가서 뭔가 굿즈를 만들고 상품을 만들 수 있는,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게 휴머노이드란 말이죠. 그래서 가정에 거의 모든 AI 업체들은 휴머노이드 업체에 투자를 하거나 직접 운영하거나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두뇌에 AI를 넣고 그걸 가지고 저는 나중에는, 지금은 휴머노이드가 한 대가 한 2천만 원 정도 되면 상업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파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. 그게 뭐 올해부터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가면 저는 약간 정수기처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계약금 내고 그럼 집에 들여놓으면 2천만 원을 통째로 내는 게 아니라
몇백만 원에서 집에 들여놓고 그 다음에 매달 업그레이드를 받는 거예요. 구독 모델로. 그러면 왜냐하면 얘가 이제 요리도 할 수 있다. 근데 이번에 한 2달 동안 특별히 안성재 셰프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안성재 셰프 레시피를 가지고 얘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. 그러면 그 2달 동안은 집에서 안성재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런데 그 2달 있다가 또 다른 사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. 그 구독 모델 자체가 그러면 이제 계속 돈을 받는 그런 비즈니스가 성립을 하잖아요. 전 나중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. 네, 그래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기를 파는 것이다. 그러니까 집에 자동차 하나 들여가세요. 이렇듯 아니면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을 때 길 다 알고 지도 있는데 누가 내비게이션 써있는데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 새롭게 뭔가를 파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AI 업체들은 여기에 집중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생각을 해보시면 금융 트레이딩을 한다. 그 주식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도 단타 매매 같은 것들 많이 하시는데요. 예를 들어 한번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젠슨 왕이 어떤 그 포럼에서 양자 컴퓨터는 앞으로 상용화되려면 20년은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것 때문에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양자 컴퓨터주가 폭락을 합니다. 그래서 하루 만에 거의 반 이상 빠진 그런 데도 있었고요. 그런데 뒤늦게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뭐야? 왜 빠지고 있지? 내 주식이 왜 빠져? 들어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젠슨 왕이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. 그 뒤늦게서야 나도 내려 했는데 이미 뭐 30-40% 빠진 상태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. 이게 만약 AI가 이 단타 매매를 하고 있다. 그러면 이런 되게 그 어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스피커잖아요. 이런 사람들 이 말 한마디 같은 경우도 이게 SNS에 올라오는 순간 얘는 인지를 하거든요. 그러면 이 발언이 있고 불과 10초, 20초 만에 빨리 판단해서 야 이건 악재다 빨리 팔아야겠다 이렇게 판단해 낼 수 있단 말이에요. 이거를 사람이랑 경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저기 미국에 또 특히 이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잘 때 자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자고 일어나면 뭔가 뭐야 씨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이미 다 내려가 있어요. 근데 이거를 AI한테 맡기면 그래? 하면서 빠르게 이렇게 대응을 하잖아요. 그럼 사실 단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하는 의미가 없어져요. 전 세계 저기 어디서 그 무슨 국지전이 발발했다. 요거 하나만 탁해도 그 국지전이 발발하자마자 한 5분 안에 반영이 다 됩니다. 그냥 끝나요, 이게.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간이 할 의미가 없어진다. 그런 식으로 뭐 장기적인 그런 것도 그렇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. 최근 들어 많은 은행들이요.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그렇게 쓰는데 좀 단기적으로 운용을 할 때는 AI를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조정을 할 때는 또 사람 전문가가 같이 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그런 식으로 또 그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는 있겠죠.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 AI가 패턴을 분석하고 빠르게 그것들 대응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얘한테 어떤 그 활용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다라는 겁니다.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죠. 뭐 사건 하나가 갑자기 탁 났어요. 근데 AI가 이거 팔아야 돼 팔았어요. 이게 약간 움직임이 툭 떨어지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다른 데들이 우와 해가지고 순식간에 그러니까 AI한테 이걸 맡겨놓으면 순식간에 폭락이 별거 아닌데도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사실은 AI가 해도 완전한 예측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다만 지금 사람들이 뭐 필요한 예측이나 이런 것들은 얘가 훨씬 잘하지만 AI가 들어오기 때문에 생겨나는 불확실성도 또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 부동산 시장은 여기 재밌는데요. 오픈 AI 샘 알트만 그 챗GPT의 아버지이죠. 샘 알트만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부동산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왜냐하면 AI가 가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거라는 거죠. 주식이나 이런 건 그 회사가 뭐 AI가 들어가서 어떻게 되고에 따라서 막 이렇게 그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AI가 아무리 뭘 해도요, 땅이 늘어나진 않거든요. 줄어들지도 않죠. 그러니까 이거는 AI가 뭘 해도 땅 자체가 뭐 움직이거나 여기 영향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AI 때문에 생산성이 늘어나면 이 좀 풍요함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땅은 한정돼 있으니까 오히려 그 부가 땅을 사는 데 쓰일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샘 알트만이 그런 예측을 했더라고요. 뭐 그러고 보니까 그래도 이제 좀 지금도 유휴 땅, 노는 땅들은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좀
사람들이 좀 가지고 싶어하는 땅 그런 데들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.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데이터일 수밖에 없는 게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잘못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백화점 임직원 강의를 갔었는데 백화점에서의 고객 데이터는 어떤 걸까요? 많이들 그러면 고객 정보 뭐 그런 것들 심지어 뭐 그 계좌번호 뭐 이런 것까지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. 사실은 그런 것들은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고요. 우리가 원하는 건 고객의 행동 데이터입니다. 가령 예를 들어 백화점에 왔는데 비가 올 때는 사람들이 주로 뭐를 사더라 라든가 아니면 뭐 식품 코너에서 자글자글 튀김 소리가 들리면은 사람들이 그 튀김을 사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행동 데이터거든요.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도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수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데이터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.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 넷플릭스를 예를 들 수 있는데 넷플릭스가 나의 취향에 맞춰서 영화를 추천하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 넷플릭스에 별점 줘본 적 있으세요? 4.5점? 별로 없으실걸요? 그렇죠? 얘가 내 취향을 어떻게 알죠? 내가 그 영화를 본 거를 가지고 알 수 있잖아요.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. 뭐까지 하냐면 그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그만둔 것까지 알고요. 몇 분에 그만둔 것까지 알아요. 얘는 보다가 7분 정도에 그만뒀다. 얘는 보다가 뭐 한 90 몇 분까지 갔다. 그럼 90 몇 분까지 간 거는 얘 계속 보고 싶은 건데 일이 생긴 거고요. 7분까지는 이건 도저히 못 보겠어. 이런 거거든요. 그 그만둔 시점에 무슨 장면이다까지 압니다. 그러면 이걸 다 종합해서요. 이 사람이 이거 보니까 이런 썸네일에는 반응을 하는데 또 여기 보니까 피 튀기는 걸 싫어하네. 피 튀기는 장면마다 그만뒀네. 그러면 이 사람은 고어한 영화를 싫어한다 해서 그걸 빼버리는 거죠. 아니면 뭐 특정 배우를 싫어해? 아니면 특정 배우를 좋아해? 이런 것들까지 이 사람의 행동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넷플릭스가 IT 기업 취급을 받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뭐 백화점 예를 들었지만 백화점에서 그런 행동 데이터 나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고객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행동 데이터 이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. 그러면 뭐 F&B만 해도요. 이번에 비가 올 때는 이 음식이 많이 나가고 이 음식은 적게 나가. 그럼 아예 AI가 처음부터 오늘 비 오는 날이니까 발주 자체, 재료 발주 자체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재고 관리, 음식 남아가지고 그런 일도 별로 없어지죠. 네,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연동이 돼서 이런 유용한 데이터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, 그리고 이게 유용하다는 걸 누가 먼저 발견하느냐, 뭐 이런 것들의 싸움이 앞으로는 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데이터가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AI 초창기입니다. AI 초창기에는요,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. 굉장히 잘 나가던 기업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던 기업이 갑자기 치고 올라올 수도 있는 게 초창기니까 지금은 그 안정성을 좀 버리시고요. 이걸 하면은 내가 뭐 장기적으로 뭘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해놓고 장기적으로 기다리겠다.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이 되지만 뭐 한 5년 있다가 보니까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또 칩 회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뭐 우리는 우리 걸 쓸 거야. 성능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너무 장기적이라기보다는 한 중기적 정도로 보시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좋은가? 편리함을 제공하는 기업보다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서비스를 가진 기업들에 주목하세요. 그러니까 편리함을 제공하는 건 가령 뭐 영어 회화를 해준다, 아니면 영상을 만들어준다 이런 업체들은요. 왜냐하면 그 다음에 더 편리한 거, 그 다음에 더 편리한 게 나오면 바로바로 바뀔 수 있거든요. 근데 불편함을 제공하는 거,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막아줄 것인가, 뭐 딥페이크 영상을 어떻게 막아줄 것인가, 이거는 사실 편리한 문제가 아니라 불편함을 제거하는 거거든요. 이런 서비스들은 계속 갑니다. 그리고 했는데 효과적이면 그게 더 성능상 사용성이 더 좋을 필요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 서비스에 내가 관심을 갖는다, 어떤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편리함을 제공하느냐, 불편함을 제거하느냐를 가지고서 불편함을 제거하는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보다도 오래 갈 것이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종목 상담,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MTNW. QR코드 찍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무료로 참여하세요.